Hello,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븐 정신건강상담소 앤 연구소의 한두리 부대표입니다. 저는 심리치료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가고 사회복지 연구자입니다. 제가 요즘 부모 교육을 조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아기적 발달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유용하실 것 같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릴 때 유아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부터 에릭슨이 이야기하기를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 가운데에 신뢰가 획득된다면은 아이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 신뢰할 만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야 라는 신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은 애정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신이라는 과업을 획득하게 될 수 있어요. 신뢰가 획득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신뢰는 얻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보시면 아기는 뭐 맘만 해주세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쵸, 나 욕구를 들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적절한 때에 때에 맞게 반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욕구를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신뢰를 잘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머니들께서 어려우실 때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주 양육자가 많이 심신이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고 힘들거나 감정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 혹은 서포트가 너무 적을 때에 어머니들이 주 양육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 양육자가 할머니가 되어도 되고요, 아버님이 되어도 되고요, 부모가 되어도 됩니다만, 그게 어머니일 때 가장 아이에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로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출산하시고 아이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이라고 주 양육자를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주 양육자가, 어머니들께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 남편이 서포트를 너무 못해준다라든지, 혹은 너무 어쩔 수 없이 바쁘시다, 혹은 어머님도 바쁘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거나 갑작스럽게 어른들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또 뭐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욕구를 그때그때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아이의 욕구에 잘 반응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부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릭슨은 그렇게 크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말러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하냐면은, 신뢰 형성이 인간 출생하고 나서 인생의 아주 초기 단계에 형성이 되는데, 어머니와 관계를 통해서 왜 중요하냐면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에 형성되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그게 획득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유년기를 거치면서 사람이 커가면서 사람을 자꾸 신뢰를 못하거나 불신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게. 그 부분은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힌트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쯤을 내가 인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조금 더 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외적인 부분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러가 설명한 이제 아동 발달을 개념 중에 중요한 걸 얘기할 건데요. 말러라는 학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이트가 많은 부분들을 아동에 관련해서 사람의 어떤 초기 발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초를 마련했던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제 큰 것을 구축을 해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러는 자아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아 발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고 자아심리학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러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분리와 개별화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엄마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와 나는 하나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이가 발달하면서 서서히 엄마를 다른 개체로 인지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개별화가 되고 나는 하나의 독립체야. 그리고 나는 하나의 귀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혼자서 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럴 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별화는 자기 개념의 발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신적인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이었을 때에 초기 인간 발달 단계가 아주 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어머니의 태도예요. 아동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 혹은 주 양육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계속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자기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상적 자폐 단계입니다. 그것은 0에서 1개월에 이루어집니다. 자폐 단계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가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마와 내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1개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아이가 어떠냐면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자기와 엄마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고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서도 바로 딱 난 나야, 나한테 왔어 이제, 이게 아니라 나와 엄마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반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폐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내부로 초점이 아직도 맞춰져 있고 엄마와 구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이제 즉각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정상적 공생 단계입니다. 그것은 1개월부터 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엄마의 어떤 개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나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구를 원해요! 그러면 엄마가 뿅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생리적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가 이렇게 intertwined, 그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맘마를 제때 잘 주고 나를 안아주고 날 신경 써주고 관심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나 사랑받구나, 진짜 나는 케어받구나,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그때그때 잘 챙겨주면은 기뻐하죠. 행복하죠. 그쵸? 단순해요. 그렇게 충족이 되어지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그때 챙겨주는 게
그렇다면 요게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나는 사랑받지 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의사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어떤 이유로 채워주지 못했다 하셔도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의 아이와 혹은 이제 어른이 된 나의 아이와 잘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분리 개별화의 단계입니다. 드디어 자, 여기서는 5에서 24개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1, 2, 3, 4 단계로 A, B, C, D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눠져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제 엄마가 다른 개체구나를 알게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1번 A 분화인데요. 알을 깨고 나오기라고 얘기합니다. 5에서 9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이제 내부에 있다가 아까 자폐 단계에서 보셨다시피 내부에만 있다가 이제 외부 자극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딴 거 하고 싶고 막 절로 가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벗어나서 막 기고 그런 거는 이제 외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른 존재를 알았으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냄새는 어떤지 관심이 가져져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발견, 디스커버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9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걸어 다니는 시기가 옵니다. 아이마다 걷는 거와 기는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그때 기어야 돼, 꼭 그때 걸어야 돼, 이렇게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늦어질 것 같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무 어렵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으면 아이가 더 잘 자랍니다. 걷는데요, 이때도 엄마와의 최적의 거리를 계산하고 유지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 있구나, 있으면 보이는 곳에서 애가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 세상에 관련된 어떤 그 개념이 어떻게 해서 획득이 되냐면은 엄마가 리액션,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게 걸어 다니는데 무서운 거를 만들었어. 내가 무서워, 으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어머 어떡해, 너 괜찮아? 이러고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soothing 하는 게 엄마의 존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구나, 그리고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때로는 어떤 거는 엄마가 한번 해봐봐, 괜찮아, 그거 위험하지 않아, 너가 해도 돼,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내가 explore, 탐험해도 되고 내가 위험하지만 않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구나, 나는 기능할 수 있구나,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엄마는 위로자예요. 그래서 위로도 잘해주어야 하지만 한 가지가 우리가 요즘 간과하는 거 뭐냐면 든든함이에요. 엄마가 가끔 때로 아이가 익스플로러 탐험하고 다닐 때 좀 너무 무서워한다 또. 그러면 아니, 할 수 있어. 너는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지지하고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어 라고 지지하고 든든하게, 그쵸? 엄마가 여기 있잖아. 무서우면 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든든하게 또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아가 많이 발달하겠죠. 건강하게. 위험한 것은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서는 한계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다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무섭게 하고 항상 좋게 하고 하면은 안 돼요.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만약에 어머니께서 주 양육자시면은 나의 배우자와 관계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분께서 그렇다고 하여도 아이 앞에서 하소연을 하거나 아이 앞에서 욕을 하거나, 그쵸? 아이 앞에서 나의 시어머니, 나의 엄마, 나의 언니, 동생 욕을 막 다른 내 차일드, 그럼 다른 차일드 욕을 no,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 욕을 하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이한테 하소연하거나 아이한테 내가 감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가 제일 좋고, 아니면 나의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안전한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이 앞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사회라는 어떤 상이에요. 하나의 심벌.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아빠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이러면 아이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무섭게 생각하고 나는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아이 앞에서 아내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른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가 더 징징거리고 내가 아이한테 더 내가 감정 표현을 막 너무 무서워, 엄마가 너무 괴로워, 화가 나, 눈물이 나, 막 너무 슬퍼, 무서워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연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다면 아이는 내가 더 이상 아이일 수 없고 내가 위로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엄마고 나는 엄마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이가 나를 지킨다? 내가 아이한테 기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양육자가 옛날에 나의 부모님이 그랬다 하면은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인 거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의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고 어른한테 기대야 되고 엄마한테 전적으로 기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천히 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것, 연약한 모습을 너무 보여준다는 것은 아이가 두렵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른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고 항상 어른이 짐을 지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단지 나의 아이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기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없을 때라든지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때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내가 위로받을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배우자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대화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의 방식으로 어떨 땐 더 연약해야 될 때가 있고, 그쵸? 나의 마음을 풀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걔들이 어른이 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길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조금 더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감이고 책임감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져야 되고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전문가보다 아이의 친엄마, 아이의 주양육자가 가장 잘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알면 되는 부분이에요. 심플하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C예요. 재접근, 화해 이런 단계인데, 또 양육자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도 탐험을 합니다. 막 탐험을 하고도 돌아와요. 오늘 놀이터 갔는데 있잖아, 엄마가 여기 앉아있지, 보고 있잖아. 근데 놀이터가 놀고 와서 엄마 있잖아, 제가 오늘 그랬고 내가 이걸 샀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다쳤고 여기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랬어 이러고, 아이고 아팠겠네 이러고, 재밌었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또 이제 힘이 없어요. 너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러면 그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계속해서 탐험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엄마의 여유가 굉장히 요구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배우자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협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계 vs 전지전능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뭐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나 또 다 하고 싶어, 내 욕구대로 다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데요. 이때 그냥 엄마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너무 자기 혼자 전지전능해, 나 다 할 수 있어, 너무 또 이래가지고 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를 좀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는 안 돼. 그거는 너무 위험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요 안에서는 가능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어떤 적절한 한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매일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접근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갈등한다. 그러면 너 못할 것 같아.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못할 것 같아. 할 때는 어떻게 돼? 엄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건 해도 돼. 너가 부딪혀봐.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 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음으로 자존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지지를 잘 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한계와 전지전능감 가운데에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위험하지 않는 상황 안에서는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자아 기능이 획득이 되겠죠. 잘할 수 있다고. 적절하게 한계를 주는 게 결코 자기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겠지요.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양육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나 다른 어른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매우 좋아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누군가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엄마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음을 자꾸 인지하셔야 돼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아이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투사가 돼서 자꾸 내가 아이 같고 또 아이를 너무 과보한다라든지, 내가 불안하니까 애를 못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해봐야 되는데, 탐험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아이를 익스플로어하게 탐험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개념입니다. 바로 대상 영속성의 획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깍꿍놀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내 마음속에 있어, 사라진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양육자가 있는 곳에서, 최적의 거리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탐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엄마 없이도 혼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이제 그래도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고 엄마가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엄마가 항상 동행하고 있고 엄마가 나를 지지하고 있고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개념이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잘 기능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돼야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 혹은 혼자 탐험할 수 있도록 눈에서 사라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눈에서 안 보여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고 획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깍꿍놀이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깍꿍할 때 막 눈에 안 보이고 눈 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없는 줄 알고, 엄마 죽은 줄 알고. 근데 다시 보여요. 엄마가 살아 돌아오고요. 부활, resurrection, 기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획득이 안 된 아이들이죠. 아이들 깍꿍놀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내 자신이 잘 기능할 수 있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애정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도 잘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 연습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 어린 나이 때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떨어졌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난 어떡해? 난 이미 안 돼! 망했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고,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도 어른이 돼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획득이 가능하고 발달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너무 죄책감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혹은 아버님들께서도 혹은 할머님들께서도 혹은 그 외의 기타 양육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완벽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욕구를 즉각적으로 다 채워주는 것은 강박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완벽하지 않음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워가거든요. 나의 전지전능감을 이제 내려놓는, 그쵸? 내려놔야죠. 그쵸?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적당하게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은 나르시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어야 해요. 사람의 겸손함과 그리고 더 성장 가능성을 믿을 필요는 있겠지만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혹시 전지전능감이 자꾸 들 때에는 아마 요 유아기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설정과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Alright, I'm gonna say goodbye. Have a great day. Bye bye.